근데 이게 4, 5, 6 가면서 되게 너무 과열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불과 지난주 20억이었는데 지금 30억이라고? 일주일 만에 10억 오른 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어요? 엠쿠님, 네. 이번에 금융규제 정책이 나온 후에 구독자분들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또 이거를 매수를 안 하고 또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무료 특강을 한번 진행했었거든요. 아, 맞아요. 지난주인가, 네. 지난주인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제가 최근 20년 동안의 한국 부동산의 변화를 트렌드로 제가 알려줬거든요. 아, 네, 그랬더니 그 특강을 듣고 한 분이 후기를 남겨줬어요. 본인은 이제 뭐 이런저런 규제가 나올 때마다 아, 부동산 투자는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부동산 공부와 담을 쌓고 지냈는데 부동산 시장은 계속 사이클에 따라서 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수요가 있는 곳들은 올랐구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책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공부를 꾸준하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는 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와.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이거는 내가 원했던 바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긴 합니다. 진짜 놀라운 변화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그분은 그렇게 변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정책 하나 나올 때마다 야,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아마 일단은 손 놓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작년하고 올해 초에 금액대별 월드컵 영상 많이 찍었잖아요. 진짜 좋아하시던데 구독자분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 거기서 이제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가 어렵다 보니까 제 영상을 보면서 이제 참고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저희가 또 요청해서 또 그 영상을 만들었고, 네. 근데 지금은 만약에 지금 현재 타이밍에 금액대별 영상을 만들면 안 볼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그분의 입장에서는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지금 더 기다리는 게 좋을지, 더 기다리면 금매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아닌가, 지금 서둘러야 되나? 뭐 이걸 놓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좀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해주는 게 더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어디를 사야 할지보다 사야 할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지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댓글 보면. 이번에 금융규제 정책이 만약에 네. 안 나왔더라면 네. 시장은 어떻게 됐을지도 궁금해요. 사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죠. 왜냐면 너무 단기간에 올해 초부터 뭐 적당했어요. 근데 이게 4, 5, 6 가면서 되게 너무 과열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는 그걸 과열이라고 봤는데, 만약에 그 과열된 상황에서도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 정책을 안 꺼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네. 과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2주 전까지 실거래가가 20억이었는데 호가가 25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불과 2주 전에 내가 25억에 봤는데 30억이 나와 있는 거죠. 이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사람들이 아마 정책이 안 나왔으면 사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거품 낀 아파트를 산 거네요. 저는 그 과열이 이제 호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거래를 찍으면서 현실화가 돼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급지가 과열이 이미 받아주네, 시장에서. 그럼 2급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같이 오르겠네요. 들고 일어나겠죠. 막 호가를 올리고 또 사람들이 또 그걸 사더라도 1급지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또 작게 올라갔다고 생각하면서 또 2급지도 과열될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또 과열이 일어나나요? 그 다음 3급지도 가만히 쓰려고 하지는 않겠죠. 결국은 뭐냐면 같이 이렇게 가면서 저는 그게 과열되면 나중에는 자연 소멸한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오른 금액에서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고가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어든다. 그래서 거래가 안 되면서 이 사람들도 그냥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3급지까지 오르면 더 이상 뭐 살 게 없거든요. 결국은 이제 횡보하다가 약간의 악재가 나도 지금 거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우욱 또 조정받을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어떤 악재가 나오면.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부동산 흐름인데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금융규제 정책이 딱 나와가지고 브레이크를 한번 딱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열이 되고 있었죠. 호가가 너무 세게 올라갔으니까. 네. 근데 브레이크가 딱 걸렸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매수세가 일단 잡힐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애는 그 덩그러니 있을 거예요. 이 호가가. 이렇게 되어서 지금 이제 공백 상태예요. 네.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돼요, 이제? 저도 뭐 모르는데 상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정부 정책이 안 나왔으면 시장은 어떻게 갔다? 분명히 그쪽 방향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 1년 넘는 기간 동안.
근데 지금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저는 이제 브레이크가 어떤 브레이크냐인지를 봐요. 이게 어떤 브레이크지? 제가 생각하는 브레이크가 한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시장이 과열되어서 그냥 자연 정화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뭐 장작에다 불을 떼었는데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꺼지잖아요. 수요가 급증했다가 언젠가 수요가 적어지면서 자연 소멸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냥 정상적인 브레이크예요. 근데 지금 그 브레이크가 아니거든요. 두 번째 브레이크가 뭐냐면 이제 정부가 브레이크를 건 거죠. 의도적으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브레이크는 그냥 시속 갑자기 150km 달리다가 100km, 80km 쭉 낮춰준 거예요. 속도를 줄여주는 거지 정지를 하거나 후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는 약간 단기성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약발이 있는데 내성이 생기거나 시간이 지나면 이 약발이 약해져요. 언제쯤 약발이 또 약해질까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항상 과거에도 그런 경향을 보여왔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브레이크가 뭐가 있냐면 이제 시장 외부 요인에 의해서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금리가 뭐 갑자기 급등한다든지 뭐 통화량을 뭐 갑자기 축소한다든지 뭐 그런 큰 변수가 발생했을 때. 근데 지금 브레이크는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의 특성을 잘 알고 앞으로 선택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의 특성을 이해했더니 단기적으로는 먹히는데 장기적으로는 안 먹힐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일단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규제가 약간 네.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되는 거라서 네. 추후에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죠. 근데 이제 오를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필요해요. 뭐냐면 시장이 너무 과열되지 않아야 돼요. 지난달까지 실거래가가 20억이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호가를 25억에 내놓으면 네. 이걸 누가 사겠습니까? 한 21억, 뭐 21억 천 이렇게 내놔야 살까 말까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점이 딱 찍히면 그럼 그 다음 사람 무슨 생각할까요? 그럼 한 21억 한 5천도 내가 그럼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갑자기 25, 27억 나오면 안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과열된 게 좀 내려와야 돼요. 너무 지금 호가랑 실거래가 차이 너무 커요. 이게 더 붙어야 된다. 그래야 매수세가 좀 붙을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좀 다 눈치 보기 작전을 하겠지만 지금 이제 특히나 1급지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모든 아파트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1급지는 단기간에 너무 이제 호가가 높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품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녀석들이 좀 내려와야 된다. 그게 아니면 이제 뭐 2급지라든지 조금 호가랑 실거래가 차이가 적은 곳들 그런 곳들에서 이제 뭔가 실거래가가 조금씩 찍히는 모습이 보여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1급지 아파트는 약간 네. 고평가라는 거네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고평가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한번 생각해봐요. 불과 지난주 20억이었는데 지금 30억이라고? 일주일 만에 10억 오른 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어요? 그 아파트가 거의 한 7, 8년 동안 2배 올랐는데 이게 불과 몇 개월 만에 2배 오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규제 정책이 나왔는데 네. 쉽게 왜 가격이 안 내려가요? 이런 거죠.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규제를 했는데 뭘 규제했냐면 살려고 하는 사람을 규제했거든요. 이 팔려고 하는 사람을 규제한 게 아니라 그 맞네요. 이 사람만 규제했어요. 사고 싶은데 이제 못 사네 내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뭔가 금액을 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내릴 만한 이유가 있는가라고 보면 사실 딱히 없거든요. 이미 좋은 거 갈아탔고 갖고 있고 뭐 사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매물을 내놓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세금적으로 보유했을 때 부담이 큰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또 내려오는 게 좀 쉽지는 않겠구나. 근데 1급지는 너무 많이 호가가 높기 때문에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네. 이렇게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앞으로 상승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1급지가 내려와야 된다고 봐요. 내려온다는 말이 실거래가에서 쫙 빠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호가가 내려와야 된다고 봐요. 근데 1급지 아파트가 사실 세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20, 30개? 요 아파트들이 진짜 약속이 난 것처럼 호가를 다 높여놨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래야 뭐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눈치 보기 기간이니까 뭐 아직은 거래를 급하게 안 하겠지만 그게 안 내려오면 전 진짜 거래가 안 될 거다 이 생각하고요. 당연히 뭐 2급지 이런 것들은 뭐 눈치 보다가 나중에 좀 가격이 맞으면 거래가 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서울의 도도강 이런 지역들은 네. 막 오르려고 했는데 지금 스탑된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곳은 어떻게 될까요? 노도강 같은 지역이 사실은 이제부터 올라가야 될 타이밍이었는데 갑자기 규제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조금 거래가 되다가 사실 거기도 지금 스탑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이제 서울에서 뭐 도봉구, 노원구나 뭐 강북구나 뭐 이런 지역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신축은 이미 1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1주택자를 웬만하면 규제를 안 하는데 지금 이 규제가 전부 다 1주택자를 타겟으로 한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영향을 받죠. 이런 지역들은 실거래가랑 호가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도 엄청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심리를 가지고 집을 사기 때문에 당분간은 안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면 분명히 누군가가 거래를 하기 시작하겠죠. 왜? 대출을 6억 해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심리적으로만 풀리면. 다만 이제 이런 지역 사가지고 진짜 오를까? 그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다 보니까 또 이게 손이 안 가요. 그래서 이제 그 거래가 조금 지연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의 금융 규제가 3급지에 대한 혜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람들은 규제를 했으니까 뭐 10억 초반의 아파트가 뭐 엄청나게 수혜를 볼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수혜를 볼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못 사니까 한번 검토해보자는 거지 그걸 사고 싶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레모님이 예전 네. 영상에서 대출 규제 나오기 전에도 센 정책이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네. 대출 규제가 나왔잖아요. 나왔죠. 앞으로- 세게 나왔죠. 앞으로도 더 센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금융 이제 규제 정책은 전부 다 매수자를 위한 규제 정책이었죠. 앞으로 이제 어떤 액션을 한다면 금융이 아닌 다른 걸 엮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경우에도 찔끔찔끔할 거라 보진 않아요. 좀 기다렸다가 한 방에 이제 팍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빨리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컨셉 자체가 이제 한 방에 모아서 해야 되니까 네. 훨씬 더 과열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빡 내놓을 건데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1급지 거래량 쫙 줄면서 상승률이 쭉 감소하고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센 거를 팍 꺼내겠어요. 명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정책대로 거래가 뜸해지고 호가 지금 내려오고 주춤하고 상승률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뭐 나올 게 없겠다. 근데 이제 역으로 만약에 이제 1급지가 조금 잠잠해지는 틈을 타서 2급지가 뭐 혹여나 뭐 예를 들면 뭐 마포구, 뭐 성동구 지금 이렇게 뭐 비규제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이 막 계속 꿈틀꿈틀거린다. 그러면 이제 내가 원아웃 정도 딱 한번 생각을 하겠죠. 정부 입장에서 이거 원아웃인데 그 다음 지역 쫙 올라가는 거 보면 이제 투아웃인데 하면서 뭔가 준비를 하겠지만 지금 아직 뭐 마포구나 이런 지역도 풍선 효과가 지금 전혀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는 좀 뒤에 가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럼 저희 구독자분들은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내가 어떤 급지의 아파트를 선택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곧 죽어도 1급지 난 살려고 했었고 딱 살려고 했는데 완벽할 준비가 됐는데 대출 규제를 못 샀어. 근데 그 사람들은 고민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돼. 그러면 사실 살려고 하면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고평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호가가 실거래가 수준 언저리까지 좀 내려올 때까지 저는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무조건 성급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뭐 2급지나 뭐 3급지 사이에 있는 뭐 그 정도 되는 급지를 이제 산다라는 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너무 과한 상승을 했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리고 실거래가랑 호가 차이도 그렇게 크지다 보진 않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할 준비가 다 됐고 내가 충분히 엄청 무리를 안 하고 살 수 있다고 하면 이 정책 때문에 무조건 그 시기를 연기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아파트가 시간 지났을 때 뭐 무한정 하락할 거라 보진 않아요. 다만 이제 상승의 브레이크가 좀 걸렸기 때문에 조금씩 그 올라가는 속도가 좀 천천히 간다. 네. 요것만 저는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오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살 사람들은 뭐 사도 뭐 크게 저는 무방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 있죠. 부동산 가격 자체를 부정하는 분들. 그냥 부동산은 이제 안 돼. 막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저는 그거는 그냥 자본주의를 그냥 부정하는 거라 보거든요. 그분들은 제 영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항상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음. 수요가 있는 것들은 오를 수 있고 수요가 없는 것들은 떨어질 수 있고, 또 시기에 따라 또 하락 상승을 반복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잘 구분해서 갈 거냐, 이제 이런 맥락인 거지. 뭐 무한정 오르고 무한정 하락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저는 이제 그 접점을 잘 가려내는 게 투자자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요는 있는데 시세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좀 장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곳들을 찾아내는 게 그게 투자자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그게 또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또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너무 또 고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잘 가려내야 되겠죠. 주식으로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아무리 우량하다고 하더라도 네. 아무 시기 때 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보다 너무 조그만 진짜 이름 없는 듣보잡 회사가 가격이 저평가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또 덜컥 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같은 이야기거든요. 부동산도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금액이 너무 호가면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수긍 가능하면 또 길게 보고 가져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거죠. 오늘 구독자분들 중에서 무주택자, 1주택자 네. 분들에게 다 도움되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걸 다 듣고 나서 야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고 하는 분도 있겠죠. 결론이 뭔가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세 줄 썸을 하면 네. 1급지 너무 고평가된 것 같다. 1번. 2급지 적정한 것 같다. 그래서 무한정 뭐 기다릴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그렇지만 분명히 사람들은 눈치 보기 작전으로 거래를 한동안은 안 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꼭 살 사람들은 저는 사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값이 왜, 언제 오르는지, 어떤 게 저평가인지 판단하지 못하면 계속 흔들릴 겁니다. 기초 강의는 이 강의 하나로 충분합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만들었고요.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스터디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똘똘한 한 채부터 재건축, 재개발, 돈 되는 투자처 함께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스터디 준비되어 있고요. 현금 흐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종목을 배우는 스터디. 자,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설명란 및 댓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강의 때 뵙겠습니다.